네, 잘 쉬셨어요?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운용 활용 단계 품질 관리 방법인데요.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뭐 디렉토리 구조라든지 어떤 객체화에 대한 어떤 오브젝트 인덱싱하는 것들 이런 부분을 잠깐 저희들 설명드릴 거고 어찌됐든 품질 관리에 대한 어떤 통제 방법들을 좀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은 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품질 검사 절차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음, 품질 관리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숙지했던 내용하고 심화 과정에서 숙지했던 내용하고 약간 지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 뎁스가 지금 굉장히 깊게 들어간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려사항이라든지 이런 절차 방법들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거기는 다양한 라벨링 방법이나 검사 기준들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 과정들을 설명했다면 저희는 그 이하 그 이상? 그 이상이 맞겠다. 그 위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 절차라든지 디렉토리 구조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운용 활용 단계를 좀 볼까요? 자, 그럼 고쪽 단계 다 끝난 건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뒷부분이 설계하면서 반복되는 과정들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구축 공정 과정에 반복되는 과정을 딱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용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용어 정리. 자, 검사. 저도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만 제가 명확히 설명드렸잖아요. 검출은도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검사는 옳고 그름과 낮고 못함을 판단하는 검사. 말 그대로 이제 조달청 지침에도 있는데 검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용어. 품질 검사라고 표현하신 게 맞아요. 검수는 검사된 물건을 수량에 맞게끔 체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검사는 그냥 막 그냥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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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검수는 야 몇 개 검사했어 이거죠. 이게 검수. 검증은 검사와 검수를 한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납품된 환경에 대해서 네가 잘 구축했어?를 검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3자 품질 검증이라고 하는 TT의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TT 자체가 이 역할이 되겠죠. 즉 외부에 있는 위탁기관이 바로 이 역할이 될 수도 있겠지요. 왜? 넌 우리가 아니거든. 넌 우리가 아니야. 그냥 야 가까봐. 나한테 납품했어. 야 몇 개 줘. 검사 의뢰를 한 거지. 검수랑 몇 종 얼마 몇 개를 우리가 검증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유효성에 대한 검증 부분은 좀 다르게 봐요. 왜냐면 유효성은 개수에 따라서 이 검증 유효성 값이 달라지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때도 있고 너무 적어서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검증이란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품질 검증 이렇게 붙었을 때는 TTA 쪽 혹은 제3자 쪽을 품질 검증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혼용 않기, 혼용하기, 있기, 없기, 없기. 자, 이거는 앞에 있었던 내용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설명드려요. 획득, 정제, 가공 모델. 검사 대상 정의를 하죠. 이렇게 품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 검사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하죠. 품질 통제를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와서 야, 네가 맞았어? 획득 절차. 너 품질 검사 실시해봤는데, 너 검사 결과 너 꽝이야. 너 이거 고쳐. 자, 통제를 한 거죠. 이게 반복된 자. 이걸 누가 해? 품질 관리 조직에서. 이제 아시겠죠? 음. 자, 이런 대상들과 통제 항목들을 쭉 보시면 후보 데이터 선정을 하고 데이터를 딱 선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검사를 준비하고 검사를 실시해서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 사이클이 단계별로 계속 반복되는구나. 즉, 이 전체가 획득 단계에서 같이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죠. 맞아요. 이 전체만 정제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즉 검사 대상부터 품질 통제까지 정제해서 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자, 그런데 수집, 정제, 가공, 학습까지 이 전체가 또 통째로 전체가 다 움직일 수도 있죠. 네,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사 대상을 정의할 때 후보 데이터 선정할 때 이게 중요하겠죠. 실제 데이터 구축 환경에서 오류라든지 품질 오류 어떤 문제점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학습 모델, 활용 서비스 모델까지 오류 및 이슈 내용을 좀 미리 사전에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겠죠. 후보 데이터 선정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중요성이라는 시급한 것들, 품질 우리가 시급한 것들은 미리 빨리빨리 해야겠죠. 아, 중요해. 이거 우리 과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라고 할 때는 또 중요성에 대해서 또 우선순위를 좀 둬야겠죠. 또 품질검사 계획서라든지 작성할 때 포함 사항들은 품질검사 계획서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NI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NI 측에서는 품질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검사 계획서를 만들어 써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사 목적이라든지 검사 방법이나 절차, 검사 일정, 검사 조직, 소요 예산들을 딱 놓고 쭉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품질 검사 목적은 수집 단계만 할 거야. 뭐 획득 단계만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획득 단계에서 우리는 객체 10개 중에 13579만 할 거야. 이렇게 딱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오류하면 니네를 수정 요청할 거야. 이게 검사 목적이야. 구축 목적은 어떤 것이 있어. 이런 걸 딱 써주는 게 바로 이제 계획서에 포함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검사는 몇 명, 뭐 누구누구 포함해서 어떻게, 그리고 난 각각의 역할은 뭐 1차 검사하고 2차는 누가 하고 3차 누가 하고 최종 검수장이 오케이, 검사장이 오케이 하면 나올 거야. 소요 예산은 크라우드 워크 몇 명, 몇 명 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딱 되는 게 검사 계획서죠. 그런데 뭐 소요 예산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소요 예산까지는 이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표현할 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3자 품질 검증 같은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 검사 환경이 준비해야 되는데 전담 인력이 필요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담 인력이 있어야 돼요. 가야? 그거는 눈이 이미 배렸어요. 눈이 이미 버린 거예요. 이미 물들었어. 그래서 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품질 검사 인력은 전담 인력이 딱 있어야 돼요. 야, 너는 수집 단계, 지금 획득 단계에서 너는 이걸 전담을 해야 돼. 너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끝내야 돼. 만약에 너 여기 올라올 때마다 내 월급에서 10,000원씩 갈 거야. 우, 회사를 안 다니고 말지. 100개면은 100만 원까지. 이거 어떻게? 그만큼 집중력과 책임감과 역할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협조 체계도 명확해야 돼요. 협조 체계도. 데이터의 유효성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라벨링 데이터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있고 정제, 수집 단계에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조 체계가 좀 원활해야 돼요. 또 검사 대상이 데이터가 있어야 돼. 데이터도 없는데 막 갑질해 막 내놓으란 말이야. 뭐 이건 진짜 슈퍼 갑질이지 이거는. 없는데 어떻게 달라 그래요. 검사 대상 데이터가 준비가 돼서 서로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또 검사 도구가 있어야 되고. 검사 도구도 없는데 막 가서 그냥 육안으로 대충 됐네. 체크리스트 갖고 가야 되잖아요. 또 이런 것들. 수행 장소는 또 어디서 할 거야? 온라인으로 할 거야? 오프라인 할 거야? 이런 것들 다 검사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건 이제 검사 결과를 했을 때 오류 원인이 뭐냐? 도대체 근본적인 오류 원인이 뭘까? 획득에서 문제야? 야, 가이드라인 갖고 봐. 야, 구축계획서 줘봐. 아, 이거, 야, 이거 좀 획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야, 우리가 생각대로 이거 안 나와. 이거 왜 안 나왔을까? 같이 협의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 이거, 그래, 야, 획득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카메라가 문제예요. 그래, 그럼 카메라 바꿔봐. 해상도가 문제, 해상도 바꿔봐. 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920이면 될 줄 알았어. 1920에 뭐 1280이면 될 줄 알았어. 이거 했더니 3480p도 안 되는 거야. 4K로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럼 4K 바꿔야죠. 물고기 같은 경우는 너무 빨라서 이게 일반 카메라로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초고속 바꿔. 초고속을 바꿔야죠. 그냥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예요. 딱. 분명히 뭔지를 알겠는데 이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같이 연구해서 같이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물론 비용적인 것들이 수반이 되죠.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찍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일부는 이렇게 찍고 일부는 이렇게 찍고 그래서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적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 가이드라인 측면의 오류, 데이터셋 측면의 오류, 모델 측면의 오류들을 다 같이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품질 검사를 그냥 맹목적으로 막 때려넣는 게 아니고 OX를 때려넣는 게 아니고 오류가 났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 주는 게 정답이에요. 지적질이라는 게
정답이 아니고요. 지적 다음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출해야 돼요. 지적질은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적질하는 사람을 검사 기준서에 품질 관리 담당자로 최고라고 저는 칭하거든요. 왜? 남들이 못된 것만 찾아. 남들이 잘못된 것만 찾는 거지. 최고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개선을 잘 할 수 있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지적질 잘하는 사람이 개선도 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품질을 잘하는 사람 치고 지적질도 잘하고 개선도 잘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잘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더라. 이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 기회가 도출이 되면 구축 방법에 문제가 있을 거고 데이터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즉 원천 데이터나 원시 데이터나 매핑을 해봐야 될 거고 구축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구축 방법을 잘 몰랐어. 이렇게 단계별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축에 있는 수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서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델 측에서 돌려보니까 야, 이거는 획득 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 기회를 통틀어서 의견을 좀 같이 고민해 주는 관계. 자, 근데 이게 샘플링 원사이클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돌아봐야 되거든요. 원사이클 결과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개선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바로 잡아라. 초기에 잡아라. 초기에 잡지 못하면 그 스텝대로 그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댐의 바늘구멍으로 왜 뚝이 터진다고 하죠. 거기를 빨리 막아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댐 터듯이 꽝 터져버리면 심각해지잖아요. 빨리 그걸 막을 수 있으면 이런 개선 기회가 있을 때 막아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개선 방향과 개선 과제와 개선 계획이 수립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집약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품질 개선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사업 기간이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 비용이란 게 정해져 있잖아요. 무조건 다 이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고 비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비용을 최대한 확보를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정리를 좀 해줘야죠. 그래서 안 되면 왜 안 되고 되면 왜 되고 또 이건 뭐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지 노력도 안 해면 무조건 안 된대. 이거는 아마 제가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장난하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니들 장난해? 니들 뭐 세금이 우습게 알아? 니들 돈이 뭐 니들 뭐 뒷주머니 늘어나고 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품질 개선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거죠. 사업 과업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 알겠어요. 그거 이해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걸 왜 안 되냐 이거 따지지 말고 안 되는 근거와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1차, 2차, 3차 설득이 안 되면 문제가 터질 건데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안 되는 걸 막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그쵸? 한다고 했어. 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무조건 안 된대. 몇 번 해보면 안 된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는 우리가 무리가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충 하고 안 한다고 버팅기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품질 개선은 무조건 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똑같이 품질 개선 준비하는 과정들, 도구, 전담 조직 필요하다겠죠? 자, 품질 개선을 할 때는 소통이 1번이에요. 일방통행 없어요. 오더 없어요. 강제성 있어요. 그렇지만 소통을 해야 돼요.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왜? 단계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다수결 원칙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협조 체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번이 각도가 5도가 틀어지면 2번은 10도, 3번은 20도예요. 그래서 서로 여기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일부는 상호 협의를 꼭 해야 될 거고 어떤 데이터는 그냥 앞단에서만 잘하면 돼요.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조 체계가 구성이 돼야 되네요. 자, 평가 결과는 명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일관적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보편 타당해야 되고 범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통해서 목표 관리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건 오류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될 거고 자, 결정적으로 수행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대 감가가 필요하겠네요. 자, 통제를 실시하는 건 통제 자체라는 언어는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뭐 제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품질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목표와 유대관계, 소통 이런 걸 통해서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게 위한 어떤 과정들을 제어하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시스템 구조 쪽인데요. 시스템 구조를 보시면 지금 허브에 올라가 있는 구조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TTA 제공하는 게 있고 허브에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TTA 허브가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조체를 요청한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려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직과 조직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조직이 받아들인 조직이 야 이렇게 해줘 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해? 이거는 규정 위반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어지간하면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죠. 강제성을 잘 안 띠죠. 왜? 해당 과업에 어려움이 존재하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세요. 전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구조체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1단계, 2단계, 왼쪽 트레이닝 1단계, 2단계, 3단계 하이 폴더 구조라고 하는데 이 하이 폴더 구조 오른쪽에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이렇게 하이라키컬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객체별로. 객체명으로. 이해되셔요? 식별을 하는데 X 1.1. 뭐 2022년도 8월 뭐 1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뭔지. 다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파일 내용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직접 보든지. 근데 그 데이터 내용도 1.jpg야.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자동차면 자동차, 오토바이면 오토바이 이렇게 딱 하이폴더 명을 명시해주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따로서 분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객체별로, 클래스별로. 아시겠죠? 이건 또 개발자가 또 같이 또 참여해줘야 돼요. 라벨 업체, 정제 업체 다 똑같아요. 사업자 디스크, 로컬 디스크 구조가 왼쪽처럼 라벨링 데이터 안에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 간판, 책 표지, 그다음 간판 안에 보면 이렇게 돌출 간판 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달라는 얘기죠. 그 되도록이면 100기가 이하로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보통. 왜냐면 넘치니까. 넘치니까. 이 넘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이게 어 보통 렉이라고 표현하죠, 렉. 그 약간 지연되는 거, 딜레이 되고 업로드하다가 음, 네트워크가 부하가 걸려. 이러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100기가 이하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해요. 이것은 저희가 예시로 든 거지 AI 허브에서 혹은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개방 데이터로 우리가 TTA 요청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S3 쪽에다가 업로드를 할 때 딱 규정을 알려줄 거예요. 그 규정대로 해주세요. 아시겠죠?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도 똑같이 어떤 명칭을 대체하는 코드보다는 되게 명확하게 명을 인지할 수 있는 코드로 좀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는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폴더로 다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문호 일자 등은 되도록이면 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검색이 안 돼, 검색이. 제가 다운받으려고 하니까 막 짜증나요. 이거를 막, 여러분 한번 직접 다운받아 보세요. AI 허브 올라가서 이걸 많이 필터링 해줬는데, 나름 지금. 근데 그전에는, 진짜 속된 말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뭐 비슷한 객체를 찾아서 뭔가 다운로드해서 그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좀 문제고 또 안에 클래스도 막상 또 다운로드 해서 보니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NI에서 이걸 다 검색할 수 없고 검출할 수 없고 이걸 다 오류를 수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수행기관 자체에서 올려줄 때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 받아 이거. 그러니까 좀 미리 이런 걸 좀 잘 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폴더는 좀 제대로 해놨으면 좋겠어요. 파일 명칭, 파일명 동일하게 통일성 갖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데이터 업로드는 TTA 품질 검증을 받은 놈만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까 앞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고요. 또 그리고
페어로 가는 쌍으로 가는 것들이 같은 쌍으로 가는 건 같이 이렇게 넘버링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케이스는 특정 지역 데이터만 구성하는 것 같은 전국 데이터 중에 특정 영역으로 돼 있거나 압축 파일을 또 압축하고 그다음에 한글명 폴더를 한글명 파일에 UTF 파일로 해준 것도 아니고 막 전혀 자소가 틀리게 막 갸갸갸 겨겨겨 이렇게 되게 만들고 막 모음 따로 자음 따로 되게도 만들고 그다음 하이 폴더는 되도록이면 두세 개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막 타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인정. 하지만 타고 가서 막 무슨 뭐그 양파 껍질 까듯이 막 계속 폴더 까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방 업로드 방식하고 TTA 품질 검증 업로드 방식이 약간 다르므로 주의가 좀 필요해요. 이거는 아시겠죠? 이거는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데이터 라벨링의 업로드 유의사항입니다. 자, 파일명 통일하고 똑같이 앞에 검증 데이터 압축 금지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폴더 디렉토리 구성에 대한 것들, 리드미 텍스트와 같은 어떤 다큐멘테이션 업로드가 꼭 필요한 거고요. 또 재업로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와 데이터 구분을 잘 해가지고 올려뒀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끝난대요. 와, 이렇게 해서 5교시가 끝나고 이제 실습 과정에는 6교시만 남았는데 지금 앞서 설명드렸지만 품질 관리를 하는 목적과 품질 관리의 어떤 체계, 품질 관리에 대한 조직, 각각의 검증 단계, 검사 단계에서 구축 공정별로 해야 되는 그 장표 하나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거기 안에 이어져 있는 많은 내용들, 검사 기준에 대한 방법들, 식별하는 이유, 소통을 필요한 요소, 왜 이게 일방통일에 대해서는 안 되는지, 각 전 단계와 후 단계의 이어짐에 대한 인정. 정말 중요하죠. 상대방을 인정해야만 되는 건데 이거를 일방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품질 검사의 행위가 고도의 품질을 책임질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질만 하지 말고 개선해 달라. 개선까지도 우리가 품질 관리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쉬었다가 6교시 때 이제 마무리하면서 실습 과정을 한번 보시고 또 저희가 데모 한번 보시고 또 검사하는 구문 적합성 검사하는 방법도 보시고 또 그런 식으로 또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